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그냥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워킹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올해 정말 1, 2월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3월이 시작됩니다. 이제 3월 1일이 3일절이자 일요일이다 보니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음, 월초가 되면 26년부터는 월초에 이제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실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체감이 안 된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금을 좀 신청해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공단 정책 자금이 제일 좋죠. 쓸 수만 있으면. 금리도 시중은행을 끼지 않기 때문에 또 보증기관을 끼지 않기 때문에 뭐 공단에서 대출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저렴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공단에서 최대한 싸게 대출을 내주는 대출이 정책 자금이죠. 근데 다만 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담보를 받지 않고 신용으로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중에서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내가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괜찮고 내가 예를 들면 공장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자금의 퀄리티가 더 좋아요. 담보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중진공, 소진공 정책 자금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내가 소진공은 토지 매입 자금은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 자가사업장에 투자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한다거나 혹은 기계나 시설을 도입하시려는 분들은 중진공, 소진공 정책 자금을 쓰시면 좋습니다. 담보대출이면서 정책 자금이니까 금리가 아무래도 더 싸겠죠. 그리고 굉장히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시설 자금을 활용하실 분들은 중진공, 소진공 정책 자금 많이 권장합니다. 단,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토지 매입 자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시설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매장, 가게 혹은 우리 공장, 제조장, 물류창고 등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운전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신용대출로 좀 조달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담보 제공할 형편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진공, 소진공 정책 자금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중진공 정책 자금은요, 매월 첫 주, 어, 앞에 날 두 날이 서울 지방 일정이고요. 그 다음 이틀이 경기 인천 일정입니다. 3월 기준으로 치면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 터라 화, 수가 서울 지방 신청이고요. 목, 금이 경기 인천 신청입니다. 4월을 정도 나왔죠. 4월은 이제 4월 6일, 7일 월화가 서울 지방 신청 일정이고요. 4월 8일, 9일이 경기 인천 신청 일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 사업장에 속하는 지역의 일정에 맞춰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진공 정책 자금은 선착순은 아니에요. 근데 이틀 안에 신청해서 서류 제출까지 끝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굉장히 막 난해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청은 해놨는데 나한테 심사 기회가 잘 부여되지 않더라. 나한테 당신 정책 자금 어, 신청하신 것에 대한 심사 기회가 부여됐으니 우리 진행해 봅시다라는 어, 알림이 오지 않더라, 미부여됐다라고 오더라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신청 기업은 많은데 예산은 원체 적다 보니까 정책 우선도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종진공 정책 자금을 안 써본 분들 혹은 고용이나 수출이나 이런 기여도가 높아서 정책 우선도가 높은 분들을 먼저 정책 자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먼저 주다 보니 우리 이제 아직 정책 기여도가 높지 않은 매출 신장이 아주 크거나 고용 증대가 많이 이루어졌거나 이런 정부나 정책 기여도가 아주 높지 않은 기업들은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저리로
신용대출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돼요, 안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증후 정책자금은 대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지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증후 정책자금은요, 업력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업력 7년 미만이면 운전자금을 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요. 업력 7년이 넘은 기업들은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 한해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력에 무관하게 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연구소 벤처 특허 등등을 보유한 기업, 그다음에 뭐 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런 형태들은 업력에 상관없이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 자금을 담보 넣지 못하고 신용으로 좀 조달해보고 싶은 기업은요, 사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이 또 순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밀하게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어, 자금을 좀 좋은 조건에 써보고 싶은 분들은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 소상공인, 그러니까 중증공 정책자금이 다 좋은데요. 어, 기준을 줬습니다. 기준을 뭐냐면, 중소기업들은 오세요. 다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취급해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을 달성한 소상공인들은 중증공 정책자금도 쓸 수 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쓸 수 있지만 일단 중증공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요, 대출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대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리 대출은 분기에 한 번씩 접수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1월에 접수 개시를 해서 예산이 마감되는 동안 3개월 동안 쭉 그냥 순서대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접수는 4월 6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서 정도 써드릴 수 있어요. 받으실 때 저희가 협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형태라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 취급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직접 대출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직접 대출은 매달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2월은 마감됐고 3월은 3월 3일 화요일 날 개시가 됩니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들은 3월 9일 날 신청이 개시가 되고요. 어, 특별한 종류의 정책자금 몇 가지는 상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옛날처럼 제조업이면 신청하세요, 유통업이면 신청하세요, 통신판매업이면 신청하세요 할 때는 좀 편했는데요. 지금은 제조냐 비제조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대출에 있어서는 보시면 일시적 경영애로 업종별 자금 아니죠. 재도전 특별자금도 사실은 일시적 경영애로나 재도전 특별자금은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들 특정 조건, 교육을 이수했건 입증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아주 지금 위기에 있다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육이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 보니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어,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직접 대출은 여기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랑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용취약 소상공인은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도가 840점인가 이하에 있는 분이 신청하시는 자금인지라 나오는 자체 자금의 볼륨 자체가 크지 않고요. 3천만 원이 한두째 3천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용도가 낮아야 나올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직접 대출로 운전 자금을 좀 조달해 보고 싶은 분들은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는데요.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게요. 보시면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기술 100년 가게, 사회연대 경제조직,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수료생들은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 주변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신청하려면 대부분 요 조건에 있거나 요 조건을 만든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직전 1년 동안에 1000불 이상 있거나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했거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있거나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로 인증을 받은 기업 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분할 상환을 3년 이상 10일 이상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요 기업들이 이제 요렇게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10시부터. 참고로 1월, 2월 달은요, 초치기로 끝났습니다.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한 마감. 그러니까 예산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지금 신청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반증이죠. 3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전략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직접 대출로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혁신정책 촉진자금, 우리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형태의 조건을 세팅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10시 되자마자, 촥촥촥촥 이렇게 미리 로그인은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접수 창이 열리거든요. 탁 들어가서 탁 신청해서 탁탁탁 이렇게 진행해서, 10시에 바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만 아마 신청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놓치시면 또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어,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정책자금 소진금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입니다. 아까 보셨던 혁신성장 추진 자금 중에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들,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 함은 조건이 있습니다. 소기업, 업종별 소기업 매출의 상한선에 업종별로 80억, 120억, 50억 이런 상한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에 최소 30% 이상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상시 근로자는 소상공인, 제조, 건축은 10명, 유통 서비스는 5명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최대 2명 빠지는. 그러니까 제조는 8, 9명, 비제조는 3, 4명 정도의 상시 근로자를 직전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현황이 비제조는 3, 4인, 예를 좀 제조, 건축은, 농업은 8, 9인 이런 식으로 상시 근로자 조건과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이 업종별 최대 맥스와 3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자금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상시 접수 자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건별로 올해는 유불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수출 실적, 매출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으로서 혹은 직접 대출 성실상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직접 대출로 신청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 신청이 게시되는 날 아침 10시에 만사 제끼시고 PC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이미 로그인 다 돼 있고 화면에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뜨면 바로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쫙 진행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잠깐 찰나를 놓치시면 정책자금 한 달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은요, 조건이 애매모호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공단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업들은 도와주실 수 있는 제일 가까운 분이 세무사나 회계사거든요. 자기 담당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직전 상시 근로자 수가, 비제조는 3, 4인, 제조, 건설, 농업, 물류 이쪽은 8, 9인 정도가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직접 평균 3년 매출이 업종별, 30% 이상, 최고 구간 사이에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세무사님들한테 체크해달라, 회계사들한테 체크해달라, 거기다 묻기 애매하신 분들은 공단에 도움을 좀 요청하셔서 확인하셔서 조건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셨으면 상시 접수입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들은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10억 한도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셔서 맞는 분들은 저 자금을 그냥 상시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소상공인 졸업 정책 자금을 직접 대출로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 날짜에 3월 3일 화요일 10시에 로그인 다 마치고 공인인증서와 대표님 신분증, 제반 서류들을 만약에 보면서 입력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세팅하신 상태에서 만사 제끼시고 PC 앞에서 개시와 동시에 신청 못하시면 또 한 달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자금이 과거보다 카테고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신청 조건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상 규모는 줄었고요. 쓰기 어려워졌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땅할 대안이 없어서 자금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 최소한 정책자금 신청하는 날, 그 기간은 집중하셔서 좀 신청하시고 결과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중진공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될 때까지 신청한다 생각하시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어, 중소기업들 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자금 조달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거나 해안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대출 브로킹 비즈니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업체들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3월 3일입니다. 3월 3일 날 중진공,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월 3일 날 난 중진공도 신청해보고 싶고 소진공도 신청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소진공 먼저입니다. 소진공은 1월, 2월 달에도 초치기, 분치기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중진공은 이틀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아침에 초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 10시에 클릭 한 번만 잠시 늦게 하셔도 끝납니다. 두 가지 정책자금을 다 신청하실 분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먼저 신청하시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중증은 정책자금을 신청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월 3일 날 많은 기업들이 정책자금의 행운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